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 나이가 30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했네요. 저도 어릴 때는 20대 중반쯤 되면 시집을 가겠거니 했는데 세상 일은 정말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작년 봄에 저도 5월에 신부가 될 뻔했다가 파혼을 하게 된 사연 때문입니다. 제 예비 신랑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남자였어요. 저랑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우리는 서로 공감대도 좋아서 잘 맞았고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 일이 사실 회사만 달랐을 뿐이지 비슷한 업무에 부서도 비슷했던지라 어떤 식으로 대충 회사가 흘러가는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주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모르고 지냈나 싶을 정도로 첫 만남 이후로 정말 매일같이 남자친구와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사귀었을까요?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점점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큰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연애는 굳이 오래 해서 좋을 것 없다고, 너희 큰오빠가 이제 결혼했으니 너도 더 혼기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저는 이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말을 하였고 예비신랑이 참으로 난감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기 집이 사실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번 연도에 결혼을 하면 운이 좋지 않다고,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도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말도 나왔고, 그래서 자주 가던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번 연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다들 뜯어 말렸다고, 자기도 물론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굳이 찜찜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내년 5월 봄에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다들 우리가 부모가 되는 줄 알고 축하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도 저희는 곧 결혼할 사이처럼 여겨지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착각이었고 제 실수라고 후회를 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예비 신랑이 어느 날 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기에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이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어차피 지금부터 결혼식을 미리 준비해도 내년 5월은 되어야 하니까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 자기의 마음이 조금 더 뭔가 준비되지 않겠냐고 말하던 예비 신랑을 보면서 저는 철석같이 그 남자가 이제 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둘은 결혼 박람회도 몇 번 다녀와 보고 여러 업체에서 상담도 받고 가격도 비교하고 했습니다. 진짜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자 준비할 일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시댁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가면서 겨우 맞춰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 둘 다 하는 일이 같다고 했는데 사실 그 때문에 회사에서 출장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방에 당일치기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로 가기도 하거든요. 또 가끔은 해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는 이유는 진짜 드물기는 한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에서 3번 사이로 4박 5일이나 9박 10일 코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신랑이 9박 10일짜리 해외 출장에 잡혔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회사의 경우는 결혼식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벗어나야 할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은 봐주는데 이 시기에 혼자 10일이나 해외로 나가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서로 회사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사에서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보고 갔다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냐면서 저한테 결혼에 관련된 준비를 맡기고는 남자친구는 10일간의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없지 않아 섭섭한 마음도 많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멀리까지 가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짜증을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자기 없는 동안 결혼 관련된 준비 같은 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아주 귀찮은 듯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반응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갑자기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아, 뭐 네가 알아서 했겠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왜? 라고 하길래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라고. 누가 보면 나 혼자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너는 하기 싫은데 마치 내가 억지로 하자는 것 같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달래더군요. 순간 저는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고 정이 확 떨어지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해놨고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라서 모든 것을 물으기에는 너무 컸어요.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친정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서 저도 먹고 예비 신랑한테 가져다 주라고 해서 예비 신랑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들고 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남자친구는 난감한 기색으로 오늘 야근이니까 집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더니 냉장고나 TV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왕 오게 된 김에 집 청소를 싹 해두기로 했습니다. 밀린 빨래도 하고 방에 널브러진 각종 고지서들을 정리하는데 서류를 한가득 모은 파일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 중에 몇 장의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류를 보게 된 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날라온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그것도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하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 인간이 유부녀랑 놀아나다가 유부녀 남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관련 파일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소 관련해서 변론 자료들을 모아놓은 서류들이 있었고 서류를 더욱 자세히 파헤쳐보니 이 인간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유부녀를 꼬드겨서 한 가정을 이미 파괴시킨 인간이었습니다. 그 유부녀는 무려 애가 2이나 딸려 있고요. 저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일단 그놈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증거들을 모조리 사진을 찍어도 놓고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소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엎어놓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놈이 돌아오면 제 분노를 못 참을 것 같았지만 그놈 자체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겁도 순간 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 손으로 치운 방을 다시 제 손으로 지저분하게 만들고 냉장고만 치우고 간다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자 자기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해서 급하게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보였을 그가 이제는 예비신랑 방에서 서류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그 문자가 저한테 소름이 끼치는지 마치 집에 계속 있었으면 제가 혹시나 모든 정체를 알게 된 걸 눈치챌까봐 문득 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예비신랑에게 괜찮다고 사실 내일 아침 과장님이 시킨 일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문자를 보내고는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집에 돌아가서 더욱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가관이더군요. 예비신랑은 상간녀 남편한테 그렇게 고소를 먹고 위자료를 물어주고도 둘은 또 바람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랑 사귀면서 결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번 연도 운이 안 좋으네 하면서 결혼을 미룬 이유도 사실 그 유부녀와 결혼한다고 할 때 집안에서는 반대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 게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 이후 저랑 만나면서도 그 유부녀랑 계속 만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유부녀에게 계속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유부녀가 하도 난리를 쳐서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을 미뤘던 거였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유부녀도 결혼하고 왔으니 자기도 결혼하고 와야 부모님이 허락해 줄 거라고 했다는데 진짜 알게 되면 알수록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혼을 미룬 거였고 예비시댁에서는 남자친구가 유부녀를 아직 못 잊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저와 결혼을 하면 마음을 접을 줄 알고 결혼을 그저 계속 밀어붙였던 거였습니다.
그해 마지못해 결국은 저와 결혼한다는 놈이 바로 이 인간이었고 그 유부녀는 이혼하고 그 새끼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이상해서 회사에 알아봤는데 역시 해외 출장도 없던 일이었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9박 10일 출장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결혼한다고 말했다가 화가 난 유부녀를 달랜다고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과 증거를 모두 들은 상태에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예비시댁을 찾아가서 싹 터뜨렸고 그날 완전 집안이 개판이 되었어요. 예비시댁은 다 정리한 줄 알았다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남자친구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고 그놈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고소를 하기 전에 모든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위자료 겸 해서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관련해서 들어간 모든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2천만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자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저런 놈과 결혼이라도 했으면 거기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면 어쩔 뻔했냐며 잠시 쪽팔린 것이 대수냐고 평생 당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이러는 게 100배 맞다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네요. 선의에서 시작한 그날의 청소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6년이 되었어요.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아내는 조건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저랑은 참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였고 오히려 아내 집안에서 서둘렀어요. 아내는 결혼정보업체라고 해서 굳이 믿고 큰돈을 내고 들어왔더니 여태 소개받은 사람들 치고 괜찮은 남자 한 번도 없어서 돈만 날렸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는 셈 치고 소개받았던 것이 다행히 저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내 집안에서 서두르기도 했지만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어서 빨리 결혼을 하길 원했고 그렇게 아내와 만난 지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완전 속전속결로 결혼했어요. 연애하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연애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만큼 준비를 서두르다 보니 연애보다 결혼을 위해 만나 이러고 있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여자 집안에서는 아내가 30살 이전에 무조건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고 하며 밀어붙이듯이 나왔던지라 저와 아내는 그로 인해 정신없이 휩쓸렸죠. 저희 둘 다 번듯한 직장도 있었기에 결혼 준비와 같이 하려니 더욱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매일 보내며 결국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생활은 참 좋았어요. 연애다운 연애도 못하고 결혼 준비에 바빴던 터라 신혼 때가 오히려 연애 느낌이 가장 많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들처럼 애도 낳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어머니와 아내와의 갈등이 차츰차츰 생기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좀 과하게 손자를 챙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아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거죠. 시작은 임신 때부터였어요. 저희 엄마는 며느리의 임신 처음부터 이 집안 장손 낳을 몸이 왜 그리 빼싹 말랐냐며 지금 임신한 여자가 몸매를 관리하는 거냐며 구박을 하고 아내의 입이 짧고 입덧이 심해서 밥도 잘 못 먹는 걸 어머니는 저래가지고 젖도 안 나오게 생겼다며 애가 태어나서 무슨 젖을 먹겠냐며 스트레스를 주더니 출산하고서도 산후조리 도와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저에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였기에 제가 엄마에게 좋게 좋게 돌려서 이야기하였고 그런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걸로 저 몰래 저희 엄마와 아내랑 한바탕 했었나 봅니다. 아내도 저에게 말해봐야 결국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 뒤로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나 보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어머니가 싫고 너무 싫다고 우리 아이 다 망친다며 울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본가랑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데려오는 걸 저희 어머니가 대신 맡아서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아줌마를 그냥 고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 아내가 돈이 아깝다며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냐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등원을 도와주셨죠. 문제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손자다 보니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손주가 길 지나가면서 아파트에 웬 50대 남성분에게 넌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했다네요. 당연히 5살짜리 애한테 욕을 먹은 그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요? 50대 남성분은 우리 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자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님은 애가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라며 저를 들먹이며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군요. 아내 심정도 이해가 가고요. 저희 엄마가 아이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 손주를 막 키우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어머니는 되려 성질을 내며 손과 내치켜든 위협적인 행동들까지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 녀석도 지 엄마인 아내에게 욕한다지 뭐예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그냥 두고만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어린 아들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훈육을 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2번 다시 우리 집에 발붙이지 마시고 애들 등원도 오지 말라고 하자 엄마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예전에는 이 애미한테 그러지 않았었는데 저 며느리년이 멀쩡한 우리 아들 꼬드겨서 망쳐놨어.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고 그 뒤로 불시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서 이럴 거면 의절하겠다고 하니 엄마가 손자를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놓는 바람에 지금 손자가 부모도 어른도 몰라보는 아주 개망나니 새끼로 크고 있다고 나는 자식을 그렇게 절대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앞으로 어머니는 신경 끄시고 사시라고 명절 외에는 일절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손자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 사이는 정말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저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어린이집에 연락해 손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줄곧 감시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CCTV까지 설치하고 갔다가 걸리는 등 차마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친 날이면 귀신같이 알아서 아내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손자를 그따위로 방치하니까 애가 다친 거라며 애가 잘못되는 날이면 니년까지 잘못되는 줄 알라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옆에서 듣고는 바로 전화를 바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상식적으로 아내나 저나 나와서 일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생긴 사고가 무슨 우리의 잘못인지 그러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내만 쥐잡듯이 하는 걸 보니 진짜 아내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내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 회사를 퇴근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진짜 청소부터 빨래에 식사까지 그냥 제가 다 할 정도였어요. 아내는 그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차마 못하며 저에게 안 그래도 된다고 단지 저렇게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당신 같은 남자가 태어난 게 신기할 정도라며 그냥 내 편이라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내가 말하는데 고왔던 아내 얼굴이 어느새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도 저희 엄마가 너무 무서운지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더군요. 제가 휴대폰을 차단해 놓으면 요즘 잘 보이지도 않는 공중전화까지 가서 전화를 걸거나 커피숍 음식점 전화기를 빌려서 아내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하여 수시로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으면 며느리한테 하지 말고 바로 나한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말 안 하면서 아내에게는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는데 아내의 고통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정말 너무나도 아내에게 미안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낼까
몇 번이고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인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에 제 기분은 걱정보다 안도였습니다. 이제 한동안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니 제가 옆에서 어머니가 아내에게 대하는 걸 듣기만 해도 그랬으니 아내는 오죽했을까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에 그래도 어머니니까 보러 갔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고 저만 오자 아버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엄마인데 며느리랑 손자는 안 오는 게 말이냐 되냐고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께 말했어요. 차마 아내에게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고. 제가 인연 끊자고 얘기할 정도인데 당사자인 아내는 어떻겠냐고. 엄마가 어쩌면 지금 벌 받는 것일지 모른다고. 그리고 교통사고 낸 사람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뺑소니 사고라 지금 목격자가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경찰도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감시 카메라도 없던 지역이라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외상적인 부분들은 다 치료했고 알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 아내는 제가 사실 먼저 말하기 힘들었는데 먼저 아내가 나서서 그래도 자기의 시어머니니까 일단 얼굴은 뵈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수시로 병원을 오고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서 아내를 끌어안고는 고맙다며 당신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엄마도 일어나면 분명히 당신이 고마울 거라고 하자 아내는 당연한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말라며 부끄러워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어났는지 그렇게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곧장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아내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다르게 안색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니 그때부터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혹시 또 아내에게 뭐라 할까 싶어 그러는 줄 알고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두 번 다시 당신에게 시댁은 없는 존재로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하고 아내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었죠. 어머니는 몽롱한 눈빛으로 누워있다가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쌍심지를 키며 니년이 감히 라며 아내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를 앞에 두고 말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병원에 누워있고 아픈 동안 어머니 보살펴준 며느리한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저를 보며 나를 보살펴? 네가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누굴 보살펴? 라는 말에 병실은 순식간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온도가 뚝 내려간 느낌이 들 정도로 숙연해지더군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자 어머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전현이 말 안 했지? 지가 나 친 거라고. 병원에 날 보살피러 왔다고? 내가 혹시나 깨어날까봐 아마 노심초사해서 지켜보려 온 거겠지.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아내는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갈수록 극심해지는 어머니의 갈굼에 견디지 못한 아내가 그날도 전화로 한바탕 욕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차로 쳐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저에게 이혼하라며 난리를 쳤지만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진짜 그래선 안 되지만 아내가 정말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오죽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으면 그랬나 싶지만 그래도 선을 넘어선 거였죠. 저는 아내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자 아내는 그저 울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정신병이 생긴 것 같다며 저한테는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감옥을 가게 되어도 애는 잘 키워달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머니는 아내에게 고소하지 않았고 손자인 아들은 여전히 시어머니인 엄마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아들의 버릇이 나빠져 결국 저도 버티지 못하고 내 결혼 생활을 망쳐버린 게 며느리인 아내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모든 원인의 제공자라고 말하고는 현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네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면 아내도 사실 해외로 나와 이제 저희 가족이 뭉쳐서 셋이서 가족답게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불효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내와 같이 사는 걸 비밀로 하고 살려고 합니다.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된 28살 여자예요. 남편은 31살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데 시댁의 거지 근성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 조금 넘고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 다녔는데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고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강남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서 월 수입 2,800 정도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연봉으로 9천에서 1억 사이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과 차이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조금 되시는 편이에요. 반면 시댁은 홀어머니의 개념 없는 동생 한 명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57세이시고요. 식당 일 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하고서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붙입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따로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루라도 생활비 드리는 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월급날이 되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어머님과 동생과 일도 가족이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학비를 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편의점 식당 가리지 않고 알바해서 자기 힘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 자금 전부 해결했고 남편이랑 저는 사이도 좋고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시댁 때문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만큼 시댁은 점점 더 싫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념 없이 살아요. 이제 25살인데 그냥 포기한 상태고 저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한번 강제 휴학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자퇴를 했대요.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을 봤고요. 삼수 끝에 23살에 수도권 2년제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이 되어서 겨우 졸업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일들 몇 가지 적자면 남편과 연애할 때 밖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3번째인가 만났을 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가방이 15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는데 저번에 봤을 때 그 가방 메고 있더니 그걸 또 메고 나왔냐면서 똑같은 거 매번 질리지 않냐고. 언니 능력 되니까 다른 거로 새 거 사고 그건 자기한테 중고로 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자기한테 팔라면서 액수가 제 기억에는 35만 원이었던가 그랬어요. 명품백 중고로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지만 그 값에 사고 팔 만한 가방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라 그냥 웃어 넘겼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크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입니다. 잠실에 35평짜리 아파트고 20억 정도 돼요. 그때 저희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데 저는 그냥 형편대로 하기로 했고 집값에서 10% 정도 해온다길래 그 반도 안 되게 해왔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니까 그 혼수로도 충분했고요.
저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랬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도 안 받았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주변에 보는 눈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겠지 않겠냐며 형식적으로 1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누이 명품백 하나까지 얹어서요. 황당해하는 저희 엄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다네요. 저희 부모님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댁은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해서 파혼을 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거를 알고 집에 가서 한번 뒤집고 와서야 겨우 마무리가 되었죠. 참고로 시댁은 경기도 군포, 친정은 서울 신혼집이랑 직장도 전부 서울이라서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제가 부담했고 남편 앞으로 오는 하객들의 12%만 받았어요. 청첩장은 남편이 했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남편이 해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시댁에서 가져갔더라고요. 한마디로 음식비만 남편이 낸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시누이가 올해 2년째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올해 5월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군포에서 강남까지 교통비 빼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관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같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여기서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이더군요. 살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붙여주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살림을 시어머니랑 시누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 아기 생길 텐데 그럼 시어머니가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없을 거라면서요.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건 지금 시댁의 군포의 빌라 22평짜리 전세에 사십니다. 그걸 시누이 나중에 결혼하면 혼수로 모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결혼 전에 시댁과 친정에 문제 생기면 각자 알아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어차피 그 집은 자기가 해준 게 아니니까 그거 팔아서 신우 결혼 자금으로 주든 말든 관여하진 않겠지만 그 집 팔고 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생활비로 150만 원씩 달라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신우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직장인이 되어 수입이 있는데 안 드려도 될 판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그랬어요. 신우이 이제 돈 버니까 생활비 70만 원으로 낮출 생각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그러더군요. 자기 회사가 강남인데 군포보다 잠실이 더 가깝고 방도 하나 남으니 그럼 자기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좀 살겠다고요. 회사가 멀어서 몸도 너무 힘들고 연봉도 낮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고 여기서 살면서 아껴서 결혼자금 모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며 문자가 오네요. 시어머니는 생활비 내놓으라 하고 시누이는 자기라도 여기서 지내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계속 무시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랑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느니 이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엊그제네요. 시어머니랑 시누는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 일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안 했다 하셔서 저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솔직히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니 남편은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남편한테는 전화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한데 저녁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쫓겨나듯 가셨으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일요일도 하루 종일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던 터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시댁에 100만 원 주는 게 아깝다고 음식이 세팅되자마자 어이없다는 듯이 따지듯 물으시더라고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70으로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입 각자 관리해요.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는 거 전부 오빠가 벌어서 오빠가 보낸 거고요. 오빠가 생활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저도 그때 알았어요. 걔가 왜 그러는 거냐? 너 때문 아니니?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 아가씨가 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지만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저 그동안 학교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명절,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에도 30만 원, 50만 원씩 드렸고, 저도 남편이랑 별도로도 드렸고요. 생활비 외에도 1년에 300만 원 정도는 더 드렸을 겁니다. 아가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어요? 방학 때 알바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알바는 못 사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빠는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도 있고 돈 잘 버는 신우도 있는데 왜 알바까지 해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를 했죠. 알바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언니보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다니면서 알바까지 해요? 니들은 생활비 2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지 아나 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 빠듯하다. 그거로 돈이 남아서 얘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 세상을 모르네. 앞으로 등록금비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생활비를 줄이다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앞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해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밖에 행동 못하니? 안 그래도 박봉이라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부족할 것 같아서 빚 갚고 돈 조금이라도 모아오면 전셋값으로 좀 보태주려고 했다. 아들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모실 거 좀 빨리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니? 아니면 너 애초에 모실 생각을 안 한 거니?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집 말고 해온 게 뭐 있니? 집 해왔다는 이유로 혼수도 안 하고 예단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내가 사니? 네가 사온 집에서 네가 사는데 왜 그것을 생색을 내려 하니? 네 남편이 그런 건 이해가 간다. 걔는 너보다 괜히 민망하니까 미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럼 여자가 돼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행동해주면 옆에서 말리고 생각 있게 행동해야지. 너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옆에 서 있더라. 집안에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 탓인 거야. 한마디로 네 탓인 거야.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라. 너희 집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갖다 주는 거 다 알아. 우리는 100만 원 주고 친정이나 300만 원 주고 아무렇지도 않냐? 니들 생각하는 꼬라지가 글러먹었어. 친정에 300만 원씩 드리는 건요. 카페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신데 부모님은 딸이 하는 가게라고 월세를 안 받으셔서 월세 250 정도 용돈 개념으로 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니?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말 거야? 오빠가 싫다는 것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솔직히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참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잠실에서 강남으로 자기 좋다고 다니고 언니가 사장이니까 힘든 건 알겠지만 나는 군포에서 강남까지 줄지어서 타고 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하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회사도 크지도 않은데 말단 직원이라면 온갖 잔심부름까지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아봐야 알지. 생활비를 주던지 아니면 같이 살던지 둘 중에 결정해라. 화는 많이 났지만 제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고 또 무엇보다 제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얼른 자립하고 싶어서 생활비 문제는 함께하는 문제든 오빠랑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은 제가 계산했고 신우와 엄마가 힘드니 지하철 못 타겠다고 해서 택시비 5만 원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욕하는 거 일단 말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와야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핏줄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라도 받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솔직히 자기 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있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저라면서 어머니와 신우를 모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50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군포 가도 우리가 안 가면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명절이 아니면 안 가고 싶다고 했고 그냥 짐 싸서 들어올 것 같다는 걸 생각하니 집 팔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큰 싸움이 났고 남편 말대로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횡포를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